미국 보수 진영에서 요즘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데모크래틱 백슬라이딩, 즉 민주주의 후퇴. 지금 한국 정부가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입법부를 거대 의속으로 장악한 채 행정부까지 국가기관 전반을 통제하려 한다.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이죠. 안녕하십니까? UPI 인사이트의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미국 보수 진영이 한국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정리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미국 보수 진영에서 요즘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의 정치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삼권 분립, 언론의 자유, 사법의 독립을 흔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걱정하죠. 이건 단순히 외교 문제나 정치적 관점이 아닙니다. 자유세계 전체의 가치와 질서, 그 근본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합니다. 미국 보수층은 이미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권력 남용, 사법 통제, 언론 검열이 어떻게 자유를 무너뜨리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비슷한 징후를 보면서 이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미국은 과거의 미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정치 지형이 완전히 재편됐죠. 이제는 마가 운동, 즉 Make America Great Again으로 대표되는 보수층이 미국의 주류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권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고 지금의 공화당은 예전의 공화당과는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공화당은 기존의 워싱턴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 중심,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전통적 가치의 복원을 내세우고 있죠. 이 변화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미국의 정치, 외교, 경제, 심지어 안보 전략의 방향까지 완전히 새롭게 짜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은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보수 진영의 인식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결국 한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미래의 안전판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최근 미국 보수권 인사들이 한국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NTD 이브닝 뉴스에 출연한 전 미 해병대 대령이자 아시아 안보 전문가 그랜트 뉴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일당체제 국가로 만들고 동시에 중국과 북한에 더 가까워지려는 강경한 급진 좌파 세력들입니다. 그랜트 뉴셈이 말하고자 한 핵심은 이겁니다. 정권이 사법부와 언론까지 장악하려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의 독점이다. 이 시각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 보수층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신념과 이어집니다. 미국의 보수 진영은 이렇게 생각하죠. 건강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위에서 굴러간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감시와 균형을 이루며 양당제가 존중될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법권으로 상대를 누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일로 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나라는 중국이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넘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기술까지 확보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지역 위협이 아니라 existential threat, 즉 실존적 위협이에요. 그런데 만약 한국이 미국보다 이런 나라들과 더 가까워지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미국의 보수 진영은 그걸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신뢰와 전략적 방향을 흔드는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2025년 9월 23일
브라이트바트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브라이트바트는 이재명 대통령을 좌파 성향의 지도자로 규정하면서 이 연설을 정치 보복과 이념 평양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이 매체는 좌파 정권의 확대가 한국 사회에서 보수 세력의 입지를 급격히 약화시키겠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한 매체의 시각만은 아닙니다. 미국과 국제 언론계 전반에서도 한국의 언론 환경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2024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기자의 60% 이상이 광고주나 정치 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또 미국의 민주주의 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2025년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즉, 한국의 언론인들이 유력 정치 세력이나 여당 인사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할 때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여론이 권력의 영향 아래 놓이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균형은 무너진다. 미국 보수권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언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면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정부의 견제 기능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미국 보수 진영은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위축과 권력 집중을 민주주의의 경고등이 커졌다고 표현합니다. 언론이 권력의 손에 들어가면 민주주의는 숨을 쉴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미국 보수권이 한국을 보며 느끼는 심각한 우려를 정확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 로이터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Democratic backsliding, 즉 민주주의 후퇴. 이 표현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워싱턴의 여러 싱크탱크와 보수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정부가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입법부를 거대 의석으로 장악한 채 행정부까지 국가기관 전반을 통제하려 한다.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이죠. 결국 모든 분석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정권이 모든 권력을 쥐는 순간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양당제가 균형을 이룰 때 유지됩니다. 여당이 국정을 이끌고 야당은 감시와 비판을 통해 균형을 잡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야당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순간 민주주의 안전장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정권의 의도에 따라 임명되거나 압박받기 시작하면 국민의 자유는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죠.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의 보수권과 정책 전문가들이 한국을 보며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또 미국의 보수권과 종교권이 요즘 한국의 상황을 유심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은 미국의 건국 이념에서 비롯된 겁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선언했죠.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믿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권리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간들 사이에 정부가 세워졌으며 정부는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그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즉,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정부나 법률이 주는 게 아니라 조물주로부터 직접 부여된 천부인권이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할 뿐 침해할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상은 종교의 자유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때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함께 살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건국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모든 자유의 첫 번째 원칙으로 세운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권, 특히 기독교 기반 보수층은 종교의 자유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가 종교를 규제하거나 종교단체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그걸 곧 자유의 붕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종교분리 원칙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미국 보수권과 종교권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의 자유가 위축되면 결국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 전체가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 정신과 종교의 자유를 토대로 정부의 역할과 국민의 권리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독립선언서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 목적들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국민은 그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제도와 원칙 위에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즉,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그 정부를 바꾸거나 개혁하는 게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구가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 보수권과 종교권은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지키지 않는 정부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잃는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정부가 종교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보수권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정치 해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신이 인간에게 맡긴 책임이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인류의 도덕적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믿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어야만 인간은 도덕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며 공의로운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제퍼슨이 말한 이 자유는 무조건적인 개인의 해방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창조적 책임의 자유였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할 때 진짜 자유가 존재하고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폭정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자유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바탕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시장의 창의와 혁신이 살아있으며 모든 사람이 평화 속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야말로 한민족에게 부여된 섭리적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죠. 우리가 만들어야 할 통일 한국은 단지 남과 북을 하나로 합치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와 인권, 번영과 평화를 조화롭게 실현해 세계를 이롭게 하는 모델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전 세계와 인류를 감동시키며 이끌 수 있는 코리안 드림의 비전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UPI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